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홍콩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구입을 금지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다음 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이 유튜브에서 한국경제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과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저희 또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뭘 그렇게 쓰고 오셨어요, 오늘. 네, 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임하영 그리고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에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주식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 분위기, 훈풍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제 A주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역시나 창업한 지수가 눈에 띄면서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건 바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가 중국의 본토 지수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1% 아슬아슬하게 빨간불 켜면서 3,880선에서 배회하는 모습이고요. 선전성분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오늘도 역시나 중국판 나스닥이죠. 기술주의 강세가 도드라지는 하루입니다. 벌써 2%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400선을 돌파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테마를 보면요, 반도체주의 눈에 띄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콘 역시 우리 방송에서 많이 짚어봤었는데 이 시각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5% 내외의 급등세가 실현되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승 종목으로는요, 제약주들이 그래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테마지수는 0.4%대 오름세, 그리고 부품주가 오늘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서 짚어봤던 닝보 같은 경우에도 4.8%대 5% 가까운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항생지수의 흐름을 보면요,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에 정말 진심인 듯 싶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오늘 장중에도 27,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장 초반부터 힘이 좋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항생지수의 3년 내 움직임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개장 특징주로 좀 짚어봤던 텐센트, 알리바바,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텐센트는 0.6%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알리바바 역시도 0.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 월가에서 중국의 AI를 높게 평가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일단은 모건 스탠리는 텐센트를 최우선주로 꼽으면서 소비자형 AI 응용 분야의 실천자다. 그러면서 비중 확대, 그리고 700 홍콩 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뷰를 발표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원픽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기업향 AI 분야에서 최적화된 기업이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 국제화 확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승할 룸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 실시간 시황 그리고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분위기 한번 전해드렸고요. 홍콩 시장부터 자세하게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홍콩 시장에서도 이 테크주들의 흐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네, 홍콩 네. 테크주가 정말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신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로봇주들, 테크주들 흐름 상당히 좋고요. 네. 차량 부품주들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은데 한번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안경에 대해서 해명을 좀 먼저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라식 수술하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시면은 AI 글래스라고 오, 색깔이 보시면 바뀌네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바꿔주시죠. 네, 계속 오, 지금 약간 맨인 블랙에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바뀌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AI 글래스, 샤오미 AI 글래스를 사러 맞아요. 심천을 네. 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니, 지금 말씀을 좀 댓글창에 안구 드렸습니다. 건조증 있으시냐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사왔던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나중에 인사이트 시간에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콩 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전날 기준으로 4% 가까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SMIC 관련돼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테크 관련돼서 이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지금 현재 갱신하고 있으면서 이제 네. 지금 강보합세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두 전날 기준으로 큰 폭의 15% 가까이 상승한 그렇죠.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역시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바이두는 이번 달에만 45%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알리바바냐 바이두냐 그리고 텐센트냐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원픽입니까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실 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연 기준 상승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의 벤치마크 대비 비슷하게 가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샤오미, 알리바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중국의 탑 10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저점 대비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바이두 차트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무서워서 접근이 좀 네. 불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트너님 탑픽은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샤오미가 제일 샤오미, 탑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콩 테크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합니까? 라고 어떤 투자자분들이 질문하신다라면은 네.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벌 증시 기준 봤었을 때 코로나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었었고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홍콩 테크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20년도 시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하게 좀 저렴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코로나 당시 때 유동성을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홍콩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풀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키 맞추기 장세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 중에 차량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좋은 종목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이제 중국 자동차 연구소 이 코드명으로는 601965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라이즌 로보틱스 여러분들도 몇 번 말씀을 네, 제가 맞아요. 전달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스마트 칩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현재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4% 가까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부품주들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어제 이제 균승전자에 대해서도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는데 오늘도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 단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균승전자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된다 했을 네.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AI 클라우드냐, AI 자동차 자율주행 쪽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나눠서 보시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사중전회에서 중국에서 5개년 관련된 경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거고 그 관련돼서 얼마 정도의 금액 자책을 투자할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율주뿐만 아니라 AI 클러스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많은 분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균순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드명으로는 600, 699 이렇게 균순전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 3연상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도 이제 신형 AI 칩 관련해서 네. 그 엔비디아의 H20과 좀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네. 알리바바도 간밤 미국 시장 그리고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은데 알리바바와 함께 또 지금 엔비디아 규제 이슈로 인해서 네. 그 AI 칩 그 국내 테마들이 굉장히 잘 가고 네. 있다고 하던데 그들 종목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달만 들어서 가지고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오늘도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 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전날에 뉴스 났던 H20과 H20과 상당히 좀 유사한 성능을 가졌던 AI 칩을 개발했다더라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H20 칩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만들었다는 것은 기술력은 이미 있습니다. 기술력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H20에 대한 기술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하이퍼청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은 갖출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결국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딥시크 V3.1 버전이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를 하나하나 각각의 LMM마다 아인슈타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인슈타인급은 아니지만 백과사전. 그쵸. 백과사전을 들고 있는 석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방향성이 미국과 중국이 반대되는 시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엔비디아에 대한 AI AI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 관련돼서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칩들이 지금 현재 쓰는 지금 알리바바 AI 칩을 지금 만들고 있고 H20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이두 그리고 그다음 바이트댄스, 샤오미 각각에 있는 빅테크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AI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준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시장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콩 시장에서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네요. SMIC,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까지 살펴봤고 앞서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균승전자도 함께 봤는데 균승전자 더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네. 저는 이제 그쪽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우리가 중국 투자하실 때 저는 빅테크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네, 말씀을 그렇게 추천하셨잖아요. 전달하고 예.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균승전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그 코멘트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도는 업종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위주로 조금 우리가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부품 오히려- 말고 반도체요. 맞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부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로봇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탁보그룹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냐를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는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상에서 있는 종목들도 지금 현재 강세가 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중국의 그런 휴머노이드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이 상승폭이 두드러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홍콩 시장 내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빅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홍콩 시장 오늘 분위기 좋은 가운데 여전히 로봇 관련주, 테크주들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본토 시장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또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기업 리포트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중국 기업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도 새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템펑증권에서 골랐는데요. 이 위안제 반도체입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회사의 매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요. 71%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동안 순이익은 무려 33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AI 등 이 응용 분야들이 확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 사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4%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역시 템펑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양조 기업이죠. 진후이주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실적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지만요.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제품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리포트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금주령의 영향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재고를 통제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파악했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창페이 광섬유입니다. 이 회사의 다모드 광섬유
섬유와 MPO 등의 사업이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공업 레이저 분야 전반에서 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고순도 석영 재료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3세대 반도체 분야에까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퉁 인터내셔널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리 메디컬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냈는데요. 상반기에 회사의 매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은 지난해 대비 51%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0%가 각각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퍼포너티닙의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임상을 지금 시행 중인데 역시나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0.9%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기업 리포트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본토로 넘어가서 종목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 시장도 홍콩 시장과 비슷하게 오늘 테크주, 반도체 종목들, 통신장비 종목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또 중국의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네. 관광주들, 호텔주들도 잘 가고 있어요. 이제 네. 2주 후에 중국도 중추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테크주는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고 이 관광주, 호텔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관광 관련돼서 호텔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요것도 결국에는 AI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요? 업종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텔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신라 호텔처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는 결국엔 중국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호텔과 관광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트립닷컴이라든지 혹은 메이투안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지금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테라픽 10이 아니라 이 프로미넌트 10이라고 이제 명명을 정정하면서 그래요? 결국에는 네. 테라픽 10에서 이제 없었던 게 트립닷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트립닷컴을 이제 AI 수혜 업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도 심천을 다녀오거나 혹은 중국에 네. 대한 출장을 간다 했었을 때 이 트립닷컴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AI가 이제 나만의 AI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저에 대한 추천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가려는 그런 곳에 대해서 네. 근처에 있는 호텔 같은 거 추천해주고요. 그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알리바바라든지 다른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이런 호텔 관련돼 가지고 봤었을 때 이런 트립닷컴을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요. 현재 지금 월봉상 기준 봤었을 때 지금 박스권을 그린 상태에서 이번에 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 프로미넌트 많이 10, 올랐네요, 그쵸? 최근에. 프로미넌트 10을 예.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 주가가 다시 또 한 번 더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항생에도 상장이 돼 있고 ADR로도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트립닷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립닷컴 오늘도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하셨고 어제 저희가 이제 관광 호텔 위주로 좀 투자 인사이트를 네. 점검을 해드렸는데 이와 함께 좀 같이 나온 종목들이 수도 관광 호텔 또 금강 호텔 같은 호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예. 사실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네.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내수가 계속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의 소매 판매에 대한 저조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수적인 지표에 대한 저조 자체가 여기서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 자체는 생각보다 너무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호텔과 관광 관련돼서 상승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은 내수에 대한 소매 판매라든지 내수에 대한 소비 자체가 상승하는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의 이관신 제도라든지 이런 소비에 관련된 진작에 대한 제도 자체가 테크 위주로 감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수로 불렸던 이런 수도 관광 호텔이라든지 다른 관광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시장 벤치마크 대비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칭따오 같은 경우에도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네,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는 찍고, 상황인데 예.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공행진했던 주가 지수를 누가 올렸는가? 테크가 지금 현재 아웃퍼폼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가격적인 측면 봤을 때는 벤치마크 대비 가격이 많이 괴리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관점상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테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저렴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 자체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중국 투자하실 때 우리가 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테크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셨고 네. 반해서 또 트립닷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내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또 중국에서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징동닷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던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1.5%가량 상승했고 네. 핀도도도 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네. 4%가량 올랐거든요. 이렇게 내수 부양책 기대감을 가져가는 이런 인터넷과 내수를 함께 가져가는 기업들 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심천에 갔을 때도 징둥닷컴에 있는 그 매장을 굉장히 심천에 큰 매장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결국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예. 뭐냐면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연말 된다 했었을 때 이관신 제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신제품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건이 뭐냐면은 신기술이 신소비를 만든다라는 이제 워딩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관 제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제 워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가전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낸 걸 가지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그 홍보된 것들을 이구안신이라는 보조금을 토대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징둥닷컴에서 이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징둥닷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따지면 하이마트 같은 그런 업체라고도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인기가 많고요. 특히나 징둥닷컴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드론 그리고 스마트폰 드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드론과 스마트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징둥닷컴 관련돼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저렴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징둥닷컴이 새롭게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특히나 배달 관련된 시장에서 이런 과당 경쟁, 출혈 경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의 상승 룸은 남아있긴 하지만 과당 경쟁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테크로 넘어와 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앞서서 점검해 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 강한 가운데 여전히 테크 관련된 종목들 강세가 이어지고 네. 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저는 화홍 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홍 반도체도 함께 차트와 함께 점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688로 코드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전에 거래 정지한 이후로부터 풀리고 나서 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고요.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디램 관련돼 가지고 있는 디빗 하이텍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현재 고가를 찌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 양산되는 과정 속에서 SMIC가 파운드리를 한다면은 화학반도체 상에서는 이제 칩을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있는 업종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있는 테크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향후에도 팔릴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을 들어갈까라고 보시면 좋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현재 대기업, 빅테크 위주로 여러분들 조금 더 포트폴리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기승전 테크. 네. 예, 예. 근데 실제로 이 네. 테크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맞아요. 많이 잘 하고 있지 가고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쉬지 않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이유가 네.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했던 것이 결국에는 미국
미국 내에선 자금들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당장에는 이제 홍콩에 있는 자금으로부터 시장에 유입이 될 건데 홍콩에 유입됐었을 때 그런 비중들이 빅테크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다음 타자가 또다시 빅테크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 관련돼 가지고 체크해 봤었을 때 지금은 빅테크 위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 편입한 상태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화홍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네. 의견 주셨고, 자, 화홍 반도체와 함께 또 알리바바 연관된 종목이긴 한데요. 차이나 유니콤도 통신주인데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네. 알리바바 AI 칩을 또 차이나 유니콤이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의 성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예. 통신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알리바바가 직접적으로 차이나 유니콤이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이 알리바바에 대한 칩을 사용하면서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밸류체인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 상태는 왜 알리바바는 많이 가는데 이 친구는 왜 못 가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AI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상에서 이거를 칩을 사거나 이 AI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ZT,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신통신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고가를 행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알리바바가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가 AI 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통신 장비상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화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신통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코드명으로는 00763 홍콩에 상장돼 있고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중국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맞아요. 넓다 보니까 이 알리바바 관련돼서 있는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그 국한대에서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뭘 사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사지 맞아요. 했었을 그럴 때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그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 항상 유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테크 위주로 네. 좀 보자라고 하셨고 네. 앞서서 이제 ZT도 점검을 해봤는데 앞서서 이제 화홍반도체 저희가 점검해 드렸잖아요. 채팅창에 화홍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사도 괜찮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네. 네. 저는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AI가 주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AI 관련된 상승이 여전히 올해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국내에 네. 대한 지수가 상승이 났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올해 기준으로 달러 약세가 이번 연도부터 이어진다라는 건데 달러 약세가 이번 연도만 달러 약세고 내년부터는 달러 강세입니까?가 아닙니다. 달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밸류체인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중국 투자를 했었을 때 트레이딩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결국엔 지금도 여전히 좀 저렴하다. 묻어두는 식으로. 맞습니다. 예.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청산 뉴스세요. 네, 테크만 나오면 네. 계속해서 청산 뉴스처럼 말을 좀 해주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고 또 아이디 세종대왕님이셨는데 화홍반도체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투자 포인트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혹시 같아요. 한 가지 종목만 더 말씀을 아, 드리자면은 네, 네, 아까 괜찮습니다. 이 알리바바 네. 관련돼서 차이나 유니콤이 이제 네. 우리가 밸류체인 상에서 포함될 것 같다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한국명으로는 수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거항? 네, 예. 상하이 데이터 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번에도 네. 제가 알리바바 관련된 네. AI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를 설명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코드명으로는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60388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알리바바의 밸류체인의 거의 100%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업체처럼 네오 클라우드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상하이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랑 바이트댄스 위주로 현재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알리바바에서 지금 많은 이 AI 관련된 클라우드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욱나 많은 전력이나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산 효과로 이제 지금 이 상하이 데이터 포트 관련된 업체들도 덩달아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알리바바 관련된 밸류 체인이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는 상하이 데이터 포트, 이 코드명으로는 603881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이제 상해 탐방 갔었을 때도 이때 이 상하이 데이터 포트 CFO를 만났는데 아, 그래요? 이 CFO랑 네. 미팅했었을 때도 향후에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알리바바가 더욱더 AI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더 진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 포트 관련돼 가지고도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리바바를 매수할까요? 이 차이나 데이터 네. 포트를 매수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를 그러니까 우리 밸류 빅테크 관련돼 가지고 있는 네. 종목들을 매수한다 했었을 때 뭐 샤오미도 있고 비아드도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AI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들캡 단에서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알리바바를 잡는 거 대신에 오히려 알리바바에서 지금 현재 부각받는 것이 AI 클라우드다 보니까 네. 그럼 클라우드에 치중되어 있는 이 상하이 데이터 포트를 내가 담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하이 데이터 포트까지 그래도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중국 쪽에서 테크 로봇 바람 붐이 일고 있다 보니까 네. 관심 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또 궁금한 점, 또 종목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분위기 함께 전해드렸고요. 우리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좀 상승폭이 커져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덕분에 하루 만에 반등세에 접어든 우리 코스피입니다. 장중에 3,440선을 돌파하면서 이 시각 현재는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전일 대비 0.98% 상승하면서 3,446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1%대 반등세 나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눈앞에 두면서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79,80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8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 하루 만에 전일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고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9만 원대를 나오면서 이 시각 현재 52주 기준으로는 수익률 28%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뜨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요, 40만 닉스라는 목표 주가 40만 원을 전망하면서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포착이 되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는 5.8%대 상승, 현재는 35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중국의 시진핑 방한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덕분에 화장품, 중국의 소비 비중이 높은 테마단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또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실까요? 로봇주 역시도 4.5일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는 상승률 상단에 위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봇스타가 17% 두 자릿수대 급등세 유지해주면서 4만 원 육박하는 모습, 로보티즈 역시도 11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로봇 관련주들 딴에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붙으면서 강세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전일 기준으로도 종가 기준 4만 5천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만 5천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불어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재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4만 5천 54포인트를 터치했고 현재는 상승폭 더 키우더니 4만 5천 265포인트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장중에 296, 그러니까 지금 거의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대형주들 단에서의 상승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자동차주가 아슬아슬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룹주들, 그러니까 홀딩스들 단에서 소프트뱅크 그룹, 소니그룹 최근에 급등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2에서 1%대 오름세 보이는 만큼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면요. 니케이 225 지수의 최근 3년 내 차트인데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승의 끝이 어딜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권지수, 대만 거래소 역시 TSMC 훈풍에 힘입어서 또 AI 그리고 반도체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해줬는데요. 역시 차트를 보면 니케이 지수와 좀 비슷한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특히 8월, 9월 들어서 급등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가권지수도 역시 니케이 지수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증시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역 마찰이 있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좀 교착 상태를 벗어나서 더욱더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은 0.3%대 올라주면서 82,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인도 시장까지 아시아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기업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새로 나온 국내 중국 리포트 한번 살펴보시면요.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이 알리바바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에 자체 초거대 언어 모델인 QN3 넥스트를 공개했는데요. 이 파라미터 규모만 한번 따져봤을 때는 800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AI 생태계 확장을 겨냥한 제품인데요. 특히 리포트에서는 해당 모델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훈련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지만 그에 반해서 작업 수행 속도는 10배나 더 빠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통 모델의 성능과 비용은 이 파라미터 수에 비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알리바바의 신모델은 비교적 적은 파라미터 수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어텐션 기법과 고도화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 성능과 비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알리바바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도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BK 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 최대 가전 박람회죠. IFA 2025년 리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이 뛰는 중국, 걷는 한국, 멈춰선 유럽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전 시장 내에서 이 중국 브랜드의 파워와 퀄리티가 개선되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먼저 메이디와 하이얼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M&A 전략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전통 브랜드를 흡수하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락과 유니트리 등도 로봇과 스마트 글래스 분야에서 이 신제품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가전 기업들이 AI, 로봇, 이 스마트홈을 앞세워서 글로벌 가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상장사인 이 메이디 그룹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얼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2%대 약세, 그리고 로보락 역시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좀 빠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리포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뛰는 중국이라는 표현이 참 남다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뛰는 종목 몇 개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CATL 함께 보고 싶은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긍정적인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놓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특히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상징성이 있냐면은 이제 CATL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보통 AH 프리미엄 관련돼 가지고 왔었을 때 상해 본토, 그러니까 A주라든지 그리고 홍콩에 있는 H주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 격차가 결국에는 계속적인 본토가 항상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본토 증시상에서는 오히려 중국에 있는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CATL뿐만 아니라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상에서도 항상 A주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더 높았었는데 CLTL이 상장한 이후로부터는 지금 현재 이 A주와 H주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H주에 대한 자금 유입 속도가 상당히 거세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의 대장은 CL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CLTL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 내부적인 호혜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홍콩에 대한 자금 유입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주식을 팔고 만약에 이머징 마켓, 특히나 중국 테크 쪽으로 넘어온다 했었을 때 CLTL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은 CLTL이 호재가 그렇게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외국인의 자금에 대한 플로우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전에 생각했었을 때 CLTL 같은 경우에도 과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박스권을 보여줬다가 왜 지금 3분기부터 지금 9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주는 것이냐. 분명하게 호재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외국인의 자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테크 위주로 보셔라라는 말이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을 현재 지금 정리를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중국 와가지고 먼저 사야 되는 것이 테크 관련된 비중들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LTL의 상승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차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CLTL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제 원자재 시장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등 다른 원자재 시장도 좀 출렁거렸을 것 같은데 먼저 원자재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젯밤에 국제 유가는 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이 수요 둔화 우려가 더 커진 탓인데요. 간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한 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 대비해서 봤을 때 929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정유소의 평균 원유 투입량을 생각해 보시면 1,640만 배럴 per day를 기록해서 지난주 평균 보다 약 39만 배럴이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금 가격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간밤 미국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금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고용 증가 둔화와 이 실업률 상승 등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한편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추가로 25bp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 가격은 이 같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어제 간밤에 큰 폭의 하락세를 한번 그리면서 무너져 내렸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이후에 구리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은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의 상승을 지속해 왔는데요. 다만 실제 수요 측면에서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1월부터 8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0.5%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5%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구리 가격은 간밤 1%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가격이 간밤 크게 내려서 8%대 급락한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커피 가격이 급등세를 연출했던 가운데 그동안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까닭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브라질 주요 커피 생산 지역에는 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점도 공급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커피 가격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코인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간밤 미국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에 조금은 강세를 보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습니다. 간밤 연준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11만 7천 달러대까지 올라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발표 이후에는 11만 5천 달러 선 아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후 낙폭을 줄여서 현재는 11만 6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캔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한화 기준으로는요. 1억 6천 10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1년 내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좀 보면요.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알트코인 단에서 훨씬 더 시세가 큰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더리움이 ETF 기대감에 힘입어서 64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역시도 1.8% 그리고 BNB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4만 원 돌파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까지 코인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등에 업고 급성장하는 AI 글래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AI 글래스를 착용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아프신 거 아니냐, 네. 눈 수술하셨냐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고 네. 이제 어디 거죠? 샤오미 겁니다. 샤오미 AI 글래스를 네. 착용하고 오신 겁니다, 시청자분들. 네. 자, 그러면 직접 착용을 하셨으니까 AI 글래스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착용해 보셨을 때 어떤지부터 좀 궁금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네. 이 샤오미 글래스 관련돼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그게 네. 궁금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뭐 선글라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요 관련돼서 요 왼쪽에 태가 네. 있는데 왼쪽에 예. 태를 누르시면은 앞으로 네. 누르시면은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자외선이라든지 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색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네. 요 관련돼서 총 3가지 색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아, 좋을 세 것 개였어요?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보라색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샤오미 AI 글래스가 지금 이번 연도 6월 30일 날에 레이진 회장이 차, 집, 홈 이렇게 이제 네, 네. 차, 집,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컨퍼런스 했었을 때 처음으로 샤오미 AI 글래스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제품이 결국에는 2,999위안, 한국 돈으로는 이제 5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기본 모델, 이게 지금 현재 기본 모델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게 기본 모델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돈으로 37만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아, 색깔 같습니다. 안 바뀌는 건 맞습니다. 30만 원대. 그러면은 예. 기능이 뭐가 있을까? 첫 네. 번째로는 이게 저도 이거를 첫날에 이제 신천에 가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네. 구매를 했던 이유가 이거를 끼고 실시간 번역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나요? 지금 네. 이제 제가 이제 어플을 가지고 이제 켜야지 되는데 네, 네. 결국에는 실시간 어플이 번역이 있어야 되는군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중국말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아. 여기 자체적인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계속적인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중국어로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말했었을 때 네. 내가 중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내가 외국어를 잘 모르더라도 네네. 여기서 자체적인 스피커상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번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고 이름처럼 AI 글래스다 보니까 네. 이 샤오미 자체 AI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샤오아이 통쉐라고 네. 하면은 옆에서 얘가 짜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얘한테 이제 우리 따지면 네. 이겁니다. 제미나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부르면은 이제 그런 네. 걸 똑같이 지금 현재 아, 되고 있기 부르는 때문에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부르면은 그걸 네. 가지고 대답하는 거. 그렇죠. 네. 여기서 사진 찍어줘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사진도 찍어주고 지금 그 안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녹화도 예. 되고 오. 라이브 방송도 됩니다. 네. 심지어 결제까지도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알리페이 형식으로 있는 앱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알리페이랑 그 QR 코드를 본 상태에서
뭐 샤오이 통쉐 계산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계산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샤오미에 있는 이 AI 글래스에 대한 기능 자체가 상대적으로 되게 폭넓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PPT상에서 제가 좀 정리를 몇 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가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휴대폰을 네. 쓰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AI까지 탑재되어 있는 휴대폰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실시간 번역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 AIoT 관련된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굉장히 많은 이 IoT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통합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AI 글래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이 앱으로 토대로 해서 자동 주차가 되는 건데 내려서요. 그렇죠. 내려가지고 샤오미 AI 글래스로 명령을 내려서 자동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샤오미 자동차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샤오미 자동차. 그래서 샤오미 AI 글래스 제가 껴보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샤오미 제품들 안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단 관리라고 해서 이건 조금 유용한 기능인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화면상에서 뭔가를 먹었을 때 우리 보통 앱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네네. 기록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는 걸 가지고 샤오미가 이제 AI한테 이제 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게 네. 몇 칼로리야 이걸 기록해줘라면은 바로 기록을 해주고 뭐 무서워서 데이터상에서 먹겠습니까? 네. 데이터상에서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 밴드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줄넘기 관련돼 가지고 연동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샤오미 관련된 줄넘기를 섰을 때 몇 칼로리가 줄어드는지 내가 먹었던 거랑 얼마 정도의 목표가 완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볼 수 있겠고 네. 이 샤오미 AI 글래스 관련돼서 사진이잖아요. 사진 이거 찍으신 그쵸. 거예요? 찍게 되면 화질이 직접? 상대적으로 되게 좋다는 좋네요.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4K 화질로 될 수 있고 네. 통화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핸드폰이 굳이 없더라도 샤오미 AI 글래스를 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좋다. 대신에 다만 이 어플을 토대로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플이 한국에서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다운받기 위해서 네. 이 핸드폰에 살짝 좀 이제 회색적인 경로로 가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운받았기 알고 때문에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샤오미도 그렇고요. 지금 메타도 그렇고 결국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먼저 규모의 경제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수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후에 해외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샤오미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한번 이 샤오미 AI 글래스가 수출이 될 거냐,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2027년도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 이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조금 몇 년 시간 자체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지 중국 내에서 이 AI 글래스 시장의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로 심천에 이제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관심은 많지만 현재 지금 당장에 구매 자체 했을 때도 이제 막 출시가 된 그쵸. 거잖아요. 6월 달에 출시됐다 예. 보니까 기본형 모델,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형 모델들은 사람들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모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색깔 바뀌는 거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지금 품절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사기 위해서 지금 그 심천에 가가지고 매장을 5군데 돌았거든요. 비싼데도 인기가 많네요. 맞습니다. 네. 비싸더라도 결국엔 이 기능 자체가 결국에는 합리적이고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 비싸더라도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경쟁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떠올리는 게 메타의 레이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메타도 이번에 실제로 이 AI 글래스를 곧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대가 $800부터 출발합니다. 네, 좀 비싸네요. 그렇죠. 기본 네, 모델이 샤오미보다. 110만 원이라고 할 예. 경우 샤오미 AI 글래스가 기본형 모델이 37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샤오미 AI 글래스를 2대 정도 사더라도 그러게요. 한 대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도 네. 괜찮은 정도다 보니까 결국엔 네. 샤오미 AI 글래스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메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메타도 한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안 되고요. 결국엔 AI 글래스는 지금 현재 이제부터 태동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말씀드렸듯 내수 기반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AI 글래스를 출시하게 될 텐데요. 이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저도 실제로 이 AI 글래스를 써봤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눈이 피로함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쓰신 안경이 그러니까 이 안경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오미 AI 글래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환경상이고요. 알리바바라든지 추후에 이제 메타라든지 전부 다 네. 디스플레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열 자체가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 그렇군요. 귓등 주변 자체가 뜨거워질 수밖에 수도 없다고 있고. 합니다.
네. 저도 껴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조금 발열 자체가 좀 더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디스플레이 자체는 편함이 있지만 결국에 눈이 조금 많이 아프다라고 피곤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안경이 좀 아쉬운 게 네. 렌즈가 그냥 기본 렌즈는 없는 거예요.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네. 안경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투명 렌즈는 없는 건가요? 투명 렌즈 네.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지금 그거 자체는 네. 재고가 물량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기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게 예. 한 개 정도에 300위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라고 그럼 왜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저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렌즈 자체는 네. 지금 현재 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 투명 렌즈 그렇군요.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AI 기능은 일부 다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이거 R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R 자체는 도수를 끼더라도 바꿔 낄수 상관없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태가 결국에는 핵심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태가 핵심인 거고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R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 갈아 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안경 관련해서 종목들을 안 볼 수가 네. 없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이 AI 글래스 관련돼서 지금부터 시장 자체가 떠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 글래스 상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AI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AI 글래스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간에서는 웨이어 반도체, 코드명으로는 이제 코드명으로는 603501이라는 이제 상에 상장되어 있는 이 웨이어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웨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웨이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에 곧 있으면 좀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홍콩에 상장됐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카메라 관련된 밸류체인 상에서는 웨이어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AI 글래스를 껴보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실제로 심천에서도 많은 종류의 AI 글래스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들이 안 팔렸던 이유가요. 결국에는 이 AI 글래스는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핵심이기 그게 때문에 중요하죠. 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오히려 샤오미라든지 그래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샤오미라든지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네. 샤오미,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AI 글래스를 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서 결제까지 바로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주문도 알리바바 자체적에 있는 걸 네.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러머도 현재 지금 알리바바가 있기 때문에 네. 어러머의 상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달의 민족 형식으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주문을 바로 AI 글래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알리바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아니 알리바바는 예전에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아직 다른 테크주에 비해 못 가서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엄청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네. 샤오미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돌아가면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데 또 바이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두도 곧 있으면은 AI 글래스 선보이게 될 텐데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기능,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색 엔진 그쵸.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라고 하는데요. 구글도 결국에는 첫 번째로 이 AI 관련돼서 이 오픈 AI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현재 이기고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가 이게 그랬던 이유가 결국에는 검색 엔진 자체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AI 글래스를 냈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 AI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현재 상승하는 것도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비상장이긴 하지만 바이트댄스, 아. 틱톡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AI 글래스 내고 있습니다. 그쵸. 틱톡에서는 AI 글래스 냈을 때 그림판 관련돼 가지고 그림 관련된 AI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온 게 없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이 나중에 곧 있으면 공개가 될 거예요. 아마 연말 되게 된다라면 공개가 될 건데 공개된다 했었을 때 그때 기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또 AI 글래스 관련주죠. 샤오미,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또 비상장 되어 있지만 바이트댄스까지 점검을 해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시라고 네, 직접 체험해보고 방송을 위해 불살내시는 프로테크형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가격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네. 가격 잠깐만 알려주시죠. 기본 네. 모델이 일단은 제가 PPT에도 나왔는데 기본 모델이 이제 37만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은 아니고. 네, 예. 이거는 이제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54만 원, 원화 기준으로 54만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AI 글래스들이 대부분 다 출시가 된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전부 다 40만 원 언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소 직접 착용하고 체험해 보신 AI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주들도 벗으셨네요. 네. 관련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시장 오전장 분위기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역시나 테크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과창판 50지수가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메인 지수죠. 일단 사기 종합지수가 0.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89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전 역시도 0.5%대 상승세로 소폭의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과창판 지수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대 급등세를 보여주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요, 일본 증시의 상승세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내로는 금리 결정 이슈가 있고요. 또 이제 차기 자민당 총재가 선정이 될 경우에 급락세로 갈지 혹은 오히려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정책주 중심의 급등세를 연출해 줄지 체크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도 지지 않는 모습이죠. 3,450선 회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게 한국이 장중 고점이 3,459포인트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449포인트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10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다가 어제 하락 마감했고 오늘 역시 다시금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지 마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권지수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는 가운데 테크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미국과의 교역을 좀 회담을 하고 있는 각권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0.3%대 오름세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 상황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짤막하게 좀 들어볼게요. 화웨이가 또 관련된 AI 칩 관련한 또 보고서를 내놨네요. 네. 어센드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현재 3년 동안 결국에는 목표한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좀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화웨이도 3년 정도 바라보잖아요. 결국은 AI 플러스라고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중국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반도체, 지금 있는 통신 장비 이런 관련된 뭐 클라우드 이쪽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수급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겠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띵 랠리라기보다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M7과 그다음에 AI 밸류체인과 맞닥뜨린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간 미국 지수가 상승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본토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죠. 화웨이가 또 AI 어센드 칩 관련해서 로드맵과 목표를 공개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좋고 또 엔비디아 규제 이슈도 맞물리면서 오늘 중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로봇, 테크주들 흐름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이 6%, 5.9%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세트 상품도 5%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사만 다른 코덱스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1위 자리에 올라 있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주간 수익률이 무려 17%대 수준이고요. 1년 수익률로 봤을 때는 47%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단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비중이 11%로 가장 높습니다. 그 외 삼화라든지 회천기술 등의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탁보그룹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6%대, 1년 수익률로는 무려 1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캠브리콘의 비중이 11%로 가장 높고요. 하이광 정보기술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1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외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SMIC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AMEC 등의 다른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들 수익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차이나마켓나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